차트가 남아있는 업종은 사실은 제약바이오랑 금융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한 업종을 물어본다면 추세 매매자로서는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반도체는 전고점을 빠른 시간 안에 돌파할 수 있을까 해서 조금 힘들어졌다. 앞으로 남은 그럼 이제 9월 중순이란 말이랑 4분기 한국이랑 미국 증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더 안 좋아질까요? 9월 뭐 이제 또 추석 지나면 10월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10월, 11월, 12월 그야말로 4, 4분기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포인트는 이미 금투세 얘기를 많이 했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랑 따라가니까 방향성은 미국 증시랑 따라갈 테니까 미국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 개. 그리고 한국 증시 자체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한국 증시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개, 요 정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1순위는 경제 지표들.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9월부터 시작되는 금리 인하가 뭐 0.25로 출발할지 0.5로 출발할지 그 다음에 올해 연내에 2번을 할지 그래서 2번, 3번을 하면서 1% 이상을 할지 또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연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죠.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당연히 중요한 1순위죠. 근데 그 경제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의 속도가 빠르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너무 빠른데 야 그거 경기 침체 때문이잖아. 그쪽이 너무 부각되면 안 되니까. 경기 침체가 아닌 듯 하면서도 금리 인하의 속도감이 좀 있는 게 일단 최고의 주식 투자자로서의 바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지표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역시 또 투자 심리 때문에 더 크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선거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가 되는지 해리스가 되는지 그래서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미국 증시가 저는 크게 달라진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도 해리스가 당선되면 조금 더 변동성이 적어지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변동성이 큰 근데 변동성이 크다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올라가는 변동성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좀 좌충우돌 뭐 이렇게 뭐 앞뒤가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통통 튀는 분이니까 제로 자체가 통통 튀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좀 더 변동성이 있는 올라갈 때도 급하게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때도 급하게 떨어질 수 있고 또는 해리스 후보가 되면 조금 더 완화되는 뭐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내 증시로 보면은 이미 뭐 핏대 올려 근데 좀 너무 오늘 핏대 너무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서는 금투세의 유예냐 뭐 폐지는 일단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워낙 완강하니까 야당의 태도가 그래서 뭐 유예냐 뭐 수정된 거냐인데 저는 수정은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수정은 지금 5천에서 1억으로 뭐 심지어 IS 계좌에서 해외 투자에 특혜 주는 건 도대체 그건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어. 지금 국내 증시가 안 좋은데 개인 투자자를 위한다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해외 증시에 좀 더 좋게 해준다고요? 그럼 국내 증시 다 접으란 얘기인가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그래서 금투세를 유예할 건지 할 건지 수정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예할 건지 시행할 건지 당연히 유예가 좋은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저런 거예요.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좋은 거예요. 뭐 어쨌든 어떤 정책이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공매도 금지시킨다 그러면 그런 분들 있어. 야, 그 롱숏펀드들, 헤지펀드들 다 떠날 텐데. 근데 실제로 공모대를 금지했던 기간은 좋았거든요. 실제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생기고부터는 연말에 출렁할 때마다 야 이거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나오나 보다라고 우리는 걱정하고 있었고 지금 떨어지니까 야 금투세 때문에 떨어지느라고 걱정하고 그게 실제 글로벌 대비 가장 약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실제 시행하면 저는 지금보다도 더 글로벌 꼴찌 증시량이 높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대기업들이 또는 그 중소기업들 중에도 탄탄한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쓸지 뭐 요 정도가 국내에서는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미국 대선 누가 될까? 제가 듣기로는 전반적인 인기도는 해리스가 좋지만 경합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좋아서 근데 미국은 또 간접 선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언론에서 보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율이 굉장히 적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좀 더 될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 여론조사처럼 네. 미국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보면 처음에 뭐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사이가 처지다가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선출되고서는 거의 근접해졌었고 엎치락뒤치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될지 일단 알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누가 되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대선 후보의 검색보다
금투세 검색을 많이 하고 금투세 검색을 하면서 자꾸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극티거든요. 극티? 뭐라 그래요? 대문자티? 네. 팩트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무사면서 평생 주식을 했으니까. 근데 정말 말이 되는 얘기면 제가 이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빠진 거 아니야. 그 여러 가지 전 주식 투자 30년 했고 지수는 특히나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알거든요. 가장 약한 위치가 맞고요. 그럼 가장 약한 위치의 이유는 금투세의 비중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는 사람이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 좋아진 건 너무나 많은데, 뭐 개인 투자자를 위한다는 등, 0.1%의 부자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죽었다고요. 시장이 죽으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네. 손해를 보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사실은 방송 키기 전에 우리 김 작가님하고도 대화했지만, 저도 금투세 대상이겠죠, 당연히. 근데 연초 한 상반기까지 제 주변 선후배들이 물어봤어요, 사실은. 두 가지를 많이 물어봤어요. 금액이 클 텐데 금투세 대상인데 계속 한국 주식 할 거예요, 선배님? 아니면 정유나이. 계속 한국 주식 할 건지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는 금투세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질문. 이 두 가지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저는 너무 쉽게 대답했습니다. 뭐 벌면 내면 되죠. 그잖아요. 1년에 10억 벌어서 2억 내란 얘기거든요. 뭐 10억 벌어서 2억 내면 8억 남잖아요. 1억 벌어서 2천 내란 얘기잖아요. 그럼 8천 남잖아요. 네. 뭐 집을 샀다 팔았다 해도 집으로 1억 벌면 양도세 내는 것처럼 내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한국 주식 계속 하는 건데, 그러면 금투세 때문에 한국 주식 영향은 어떨까요? 해서 그게 제가 사실은 완전히 과소평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금투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안 좋아라는 데이터는 바로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특히 8월 5일 이후에 8월 5일 저점까지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 거래소 코스닥밖에 없고요. 그 이유는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큰 국내 악재는 금투세밖에 없거든요.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기사에. 그래서 검색해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무슨 소수 1%, 0.1%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두 가지, 그래서 금투세 또는 밸류업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가 지났고 이제 4분기 남았는데 4분기 10월, 11월, 12월 또는 추석 이후의 흐름 중에는 국내적으로는 하여간 금투세 유예면은 일단은 국내 증시가 계속 꼴찌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대선보다도 훨씬 중요한 건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계속 쇼컷으로 가는지 비컷으로 가는지, 그래서 0.5, 0.25 1년에 몇 번을 할지, 내년까지 어떤 흐름으로 갈지. 특히 중요한 건 연준 위원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 뭐 금리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경기 침체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좀 불안할 것 같고, 이런 심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4분기 때는 유망 세트가 뭘까요? 어떤 주식이 좀 사야 될까요? 한국이나 미국? 일단 저 같은 추세 매매자들은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뭐 현금 비중은 어떻게 조절하시나요? 뭐 30%, 40% 어떻게 네. 조절하시나요? 해서 사실은 추세 매매자들은 현금 비중을 굳이 조절하지 않아도요. 추세가 꺾이면은 좀 그 종목이 싫어지거든요. 추세가 살아있으면 좋아지고. 네. 근데 지금 일단 좋았던 추세 중에 반도체가 날아갔어요. 네. 좋은 추세에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좋은 추세는 큰 업종들, 거래소 시가총액 한 탑 20가지 종목들이 대부분이 저기잖아요. 업종 대표주들이잖아요. 그럼 업종 대표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탑 20에 포함되어 있는 큰 업종들 중에서 차트가 남아있는 업종은 사실은 제약바이오랑 금융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한 업종을 물어본다면 추세 매매자로서는 제약바이오가 제일 현재 추세는 제일 좋다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네네. 제약바이오요? 일단 한번 제가 업종 대표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자, 보시면 이게 엔비디아 차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뭐 많이 꺼졌다 한들, 엔비디아가 엄청 심한 조정을 받았다 한들, 중장기 평선 121선에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8월 5일의 저점을 당연히 안 깼어요.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금투세의 영향이 크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네.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 차트예요. 중장기 이평선으로 엔비디아보다 훨씬 오른 폭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 5일 저점이에요. 이 저점보다 한참 떨어져 있죠. 그래서 한 1년, 2년 차트로도 우리나라가 안 좋지만 최근 한 달은 진짜 최악으로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8월 5일을 못 지키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때문에 반도체가 꺾였다며. 근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랑 관련이 별로 없어서 오를 때도 못 올랐는데 떨어지는 때는 지금 저점 이미 깼어요, 이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8월 5일 저점을 완전히 깨고 내려갔죠. SK하이닉스도 8월 5일 저점을 깼어요. 그러면 반도체 업종은 일단은 최전성기를 한 여름까지 보내다가 약체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교묘하게 재밌는 게 2차 전지가 딱 작년 여름에 고점이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수를 놓았던 종목이 에코프로가 대장이었잖아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그 에코프로를 보면은 정확히 작년 여름이었단 말이에요. 고점이. 작년 7월 말 8월 초. 그 고점에서 지금 1년 동안 빠지면서 1년 이상 빠지면서 그 1년의 연중 최저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점에서 떨어질 때 얘가 좀 조정이 깊어지나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종목들 중에 일단은 반도체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과 이제 좀 지지부진하겠다. 물론 막 급락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전고점을 빠른 시간 안에 돌파할 수 있을까 해서 조금 힘들어졌다. 특히 8월 저점을 깨면 여기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요 매물벽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종은 일단은 여름에는 되게 좋다여서 지금은 아주 나쁨은 아니지만 좀 나쁨 흐림 정도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추세 매매자라면 차트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최근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에코프로를 보여드렸지만 에코프로 BM은 연중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2차전지 대장주가 그들이냐 했을 때 저는 이 종목이 대장주라고 봐요. 왜냐면은 얘가 일단 시총 1위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우리나라 대장주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시총 1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총 관점의 대장주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객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으로는 대장을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누구는 SK하이닉스를 대장으로 할 수도 있고 누구는 한미반도체를 대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총 1위는 객관적으로 제가 시총 제일 큰 애야. 그렇게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 2차전지 시총 1위 대장주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차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연중 최저점 근처 또는 거길 깨고 내려갔는데요. 얘는 중장기 이평선이 200일선까지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시총 1위 주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차트다. 주목해야 될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을 사란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2차전지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희망이 조금 더 생겼다. 심지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계속 역배열로 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대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희망이 좀 생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또 2차 전지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조금씩 사야지라는 생각을 조금씩 더 해도 되는. 만약에 얘도 없었다면 여전히 저는 2차 전지는 아직도 멀었네요 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 삼성 SDI도 보면 조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낮은다는 게 뭐냐면 저거예요. 역배열에 여기가 지금 연중 최저점이었단 말이에요. 낮은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점에서 얼마나 높이, 저점에서 얼마나 멀리. 높이는 가격이 좀 이제 전저점을 안 깰 정도로 안정권에 들어가 있느냐 또는 기간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오래 확보할수록 그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저점을 안 깰 확률이 제일 높은 건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주목하라는 얘기고 이 종목은 지금 200일선까지 다 깨고 올라왔고 그리고 실제 기간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막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저점 안 깰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종목들 계속 찾아봐야죠. 삼성 SDI 얘도 전저점 안 깨고 한 달이 넘었네. 이런 애들 위주로 전저점을 막 깨고 아직도 바닥을 못 잡은 애들보단 바닥을 잡은 애들 위주로 2차 전지를 보시고요. 바닥 잡은 애들이 올라가고 좀 나중에 찾으신 분들은 낙폭 과대주 위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낙폭이 큰 종목이 뒤늦게 좀 빨리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좀 관심권의 둘. 오히려 반도체는 관심에서 조금 떨어뜨릴. 2차 전지는 조금 관심의 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자, 다르죠. 지금 봤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현재 100만을 해보겠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가장 좋은 위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셀트리온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얘도 여전히 방금 봤던 차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완전 정배열이 이평선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저 두 종목만 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만 봐도 제약바이오주가 제일 강한 시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랑 기아인데요. 현대차 약간 거래소 지수 같은 약간 평균값이죠. 평균값. 기아 역시 평균값이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업종 판단할 때 지수랑 비슷하면 평균값, 네. 지수보다 강하면 강한 업종, 지수보다 약하면 약한 업종이에요. 그럼 지금 지수 차트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현대차, 기아는 평균값.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훨씬 강했다가 훨씬 약한 위치로. 왜? 8월에 저점을 깼으니까. 훨씬 강했는데 훨씬 약한 위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셀트리온 보니까 평균값보다 훨씬 좋은 위치.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는 완전히 안 좋았는데 최근 한 달은 지수보다 강한 위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지금 차트가 저런데 현대차 우선주는 차트가 좀 최근에 좋던데. 한번 볼까요? 이게 현대차죠. 현대차가 시총이 48조짜리인데 이 정도 차트 200일선에 약. 보통 본주랑 우선주는 비슷한 차트 그림 좀 가지지 않나요? 근데 현대차 뭔 우를 보는 거예요? 그냥 우선주는 3조 9천억. 그리고 현대차 EUB 또 사무비가 있죠. 글쎄요,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일단 시총이 한 10분의 1 수준이니까 시총이 좀 더 낮은 우선주들이 더 강한 시기가 있는데 이 현대차 우선주들은 그렇게 뭐 막 저시총 막 몇천억짜리 아니기 때문에 뭐 이익 배당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금융주예요. 그럼 금융주의 위치는 어디냐? 딱 보셔도 알죠. KB금융, 신한지주 어떤 위치인가요? 꽤 강한 위치예요. 꽤 강한 위치. 중장기 이평선도 그렇고 8월 5일 저점도 사실은 안 깼어요. 그래서 금융주는 꽤 강한 위치. 그래서 그나마 거래소 지수를 코스닥보다는 좀 더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위치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뭐 2차 전지 라인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BM은 8월 5일 저점을 이미 또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아직 안 깼으니까 그래도 좀 강한 애들 위주로 검색할 땐 좀 검색이 될 수 있고요. 뭐 이 정도까지 보면은 굵직한 업종은 사실은 설명이 거의 다 되죠. 네. 네이버도 있네요.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는 패스를 하려고 했던 게 요즘에 사실 일단 시장 참여가 이렇게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도 거의 코스닥 차트죠. 왜? 완전 역배열의 연중 최저점이니까 거의 그냥 코스닥 차트처럼 움직인다.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는 완전 역배열의 완전 최저점이니까 추세 매매자 관점에서는 사실은 눈에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차트죠. 추세 매매자들은 적어도 하반 경직을 확보하고 아까 LG에너지솔루션처럼 적어도 저점을 다시는 안 깰 것 같은데 정도가 돼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오른쪽 무릎에 사란 뜻이거든요. 이게 차트 매매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속담이 어깨에 사서 무릎에 팔을 한 말이 있는데 어깨는 내려가는 예를 들어 지금 반도체 같은 고점을 확인하고 이제 저 고점을 당장은 못 뚫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내려와야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무릎에 사는 것도 저점이 확인이 안 된 이런 여기가 어떻게 무릎인 줄 알아요. 여기가 어떻게 무릎이에요. 발바닥이지. 근데 이 발바닥도 올라가야 발바닥이지 더 떨어지면 여기가 왼쪽 무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왼쪽 무릎이 아니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오른쪽 무릎에 사야 되는데 오른쪽 무릎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적어도 바닥에서 20%는 올라가야지 다시 전저점 안 깰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 5% 올랐으면 하루에도 5%만 빠지면 다시 신저점인데 그래서 적어도 20% 30% 비싸게 사더라도 바닥 대비 20-30% 올라가야지 야 그래도 전저점 안 깰 확률이 높아졌다. 또 바닥 대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지나야지 그래도 한 달 동안이나 그 위에서 놀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역배열 종목들 중에 정배열로 돌리는 종목 중에 그 조건에 가장 유사한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절대 그걸 사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하루 이틀 더 지나보고서 다른 2차 전지들도 바닥 찍고 돌아서는 게 보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면 돼요. 심지어 네이버 카카오도 한 달 있다가 예를 들어 얘가 지금 34,000원인데 한 4만 원 정도에 한 달 있다 움직인다? 저는 그러면 차라리 한 달 있다 4만 원 사면 되는데 지금 34,000원에 더 싸게 사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보이는데 요즘 방산 섹터는 좀 어떤가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어서 사실은 여기 이제 거래 정지된 게 뭐 나쁜 건 아니고 기업 분할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가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방산주의 대장이 일단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요즘 좀 조용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얘가 좀 숨어 있으면서 차기 대장으로 좀 움직였던 게 현대로템이었거든요. 근데 현대로템도 이렇게 보시면 얘도 차트는 당연히 완전 정배열 이루고 있고 뭐 고점 대비 그렇게 하락이 많이 안 한 상태고 지수보다 훨씬 강한 업종이 방산 업종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걸 제가 놓쳤는데요. 크래프톤은 게임주의 대장주잖아요. 게임주 시총 1위. 이런 차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트예요.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차트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여기까지는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이 완전 역배열일 때는 이거 어떻게 사? 뭐 이러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바닥을 못 찍었으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여기가 발바닥이잖아요. 근데 이 어디쯤 지났을 때 아까 제가 LG에너지솔루션을 요쯤에 설명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200일선까지 돌파하고. 그러면은 내가 14만 5천 원을 못 샀어도 한 요 정도에서 한 18만 원? 그러면 한 25%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한 3만 원 더 비싼. 그럼 25% 정도 올랐을 때 30% 올랐을 때 요 정도면은 이제 이평선 정배열로 가는데 완전 정배열은 여기입니다. 121선, 200일선을 뚫은 요 18만 7천 원이 완전 정배열이
정배열이거든요. 네. 완전 정배열이 되고 나서도 35만 원,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러면 바닥에서 14만 원에서 바닥이 확인 안 됐을 때 사지 말고 적어도 201선 뚫었을 때나 완전 정배열을 뚫었을 때 샀을 때도 최하 50에서 100%까지 수익이 나거든요. 이게 딱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역배열보단 정배열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게 이제 크래프톤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크래프톤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게임주에 관심을 가지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대장주의 논리인데요. 대장주가 좋다는 얘기는 일단 당장 그 업종의 하도급을 받는 또는 그 업종과 비슷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업종 내 종목들도 따라서 좋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크래프톤 하나가 아니고 그럼 크래프톤하고 비슷하게 또 실적 좋은 애들이 있나? 그러면 같이 거래소에서 크래프톤 같은 실적 구조를 갖고 있고 퍼가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종목이에요. 그럼 얘도 여기가 완전 역배열이었는데 여기서 완전 정배열로 지나고 그 가격대보다도 지금 꽤 올라와 있는, 이래서 이제 완전 정배열로 전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역배열인 종목은 2차 전지처럼 대부분 비슷해요.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급등했다 꺾였어?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가 대부분 비슷해요. 또는 제약바이오 한번 찍어볼까요?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간 제약바이오가 있죠? 알테오젠이죠. 이 종목을 사라가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보면 제약바이오는 정배열 종목이 많을 거예요.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 그러면은 2차 전지 중에 이런 정배열 없잖아요. 그러면 업종의 차트들이 비슷하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시총 1위 종목이 강하면 그 아래 단에 있는 애들을 그룹핑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해석할 줄 알면은 그 업종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뜻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또는 뭐 게임주, 방산주 이런 건 굉장히 차트가 좋은 업종들이고 고점에서 꺾인 애들이 이제 뭐 반도체 또는 전력기기.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을 수 있죠. AI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가 급등하다 꺾인 거고요. 그냥 지수 평균값으로 좀 재미없게 움직였던 애들이 자동차 업종들. 그리고 엄청 화려한 영광을 갖고 있다가 푹 꺼졌었는데 이제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은 게 2차 전지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